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해드리는 공간. 눈물 없이 못 듣는 이야기. 당신의 마음이 쉬어가는 채널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꺼요. 당장 꺼요.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결혼은 형식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 딸은 서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 씨 지금 이게 뭐예요? 바람이 유난히 부드럽던 초여름 오후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드리워졌고 정원 한켠의 장미들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날은 제 딸 수진이가 예비 신랑을 처음 집에 데려오는 날이었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들뜬 기색이 가득했고 저는 거실 한복판을 몇 번이나 오가며 괜히 청소기를 다시 돌렸습니다. 아빠, 그렇게 긴장하지 마세요.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지만 제 손끝은 떨렸습니다. 긴장 안 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니? 내 딸의 인생이 달린 일인데.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의 깔끔한 인상, 고든 자세, 공손한 인사. 그의 이름은 김현우, 나이는 32. 서울에서 꽤 큰 중견기업의 과장으로 일한다 했습니다. 첫인상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남자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는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목소리 또한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가슴 한켠에선 작은 가시 하나가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데 어쩐지 너무 완벽해서 불편했달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그는 적당히 웃고 적당히 말을 아꼈습니다. 딸의 말을 경청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제 아내의 질문에도 성실히 답했지요. 현우 씨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경영지원팀에 있습니다. 회사 운영이나 인사 쪽 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이 책임감 있게 일하기 쉽지 않은데.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아내는 제게 눈짓을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지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 마치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공무원으로 일해왔습니다. 무던하고 정직한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의 일에 흥분하지 않고 남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편이었지요. 그러나 사람을 보는 눈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민원인과 얼굴을 마주한 덕분에 표정 하나, 눈빛 하나로 속내를 읽는 버릇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날의 현우는 표정 뒤의 진심이 도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딸 앞에서는 다정했고 제 앞에서는 겸손했지만 그 웃음이 마음에서 나온 건지 계산된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이 남자 뭔가 감추는 게 있다. 그날 밤 식사가 끝난 후 현우는 공손하게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자 제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청년 같아요. 말도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이던데요.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완벽하지 않나? 사람 냄새가 안 나. 아내는 웃었습니다. 당신은 세상 모든 남자가 미덥지 않다니까. 수진이 나이에 저 정도면 복이지요. 그렇지, 그런데. 그런데 이후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수진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빠, 현우 씨가 다음 달에 프로포즈 하겠대요. 그녀는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딸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어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며칠 후 우연히 들른 커피숍에서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현우가 어떤 여자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또래쯤 되어 보였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현우의 얼굴에 잠깐 스친 웃음. 그 웃음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딸에게 하는 웃음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현우의 표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괜한 의심을 하는 걸까 아니면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 대신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퇴직한 지 1년째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제게 오랜만에 생긴 사명감이었지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사진 찍으러 간다.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진이에요? 사람 얼굴 찍는 거야. 그날부터 저는 현우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딸이 믿는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인 직장인. 하지만 이상할 만큼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그는 회사 근처의 작은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뒤 늘 같은 여자가 나타났지요. 그들은 조용히 밥을 먹고 따로 나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지만 제 눈에는 정상적인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이 남자가 내 딸 인생을 망칠 사람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날 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엔 하얀 새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만큼은 오랜만에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버지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의 행복을 지켜야 했다. 며칠 뒤 우연히 택시를 잡으러 나가던 중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직접 만나보면 되지 않겠나. 그날 밤 저는 중고 택시를 알아봤습니다. 퇴직금 일부로 마련한 노후 자금에서 조금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신. 또 무슨 생각이에요? 라고만 물었지요. 그냥 세상 공부 좀 하려고. 그때의 저를 누가 봤다면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남자로서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중고 택시 한 대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은퇴 후 취미로 운전한다는 말로 가족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비 신랑 현우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한 것. 그날 밤 택시 안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널 태우겠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 눈으로 직접 보겠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만남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요. 새벽 공기가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하늘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택시를 몰고 나오는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짓을 하게 될 줄이야. 그날부터 저는 다시 사회의 한복판으로 나섰습니다. 정장 대신 낡은 점퍼, 구두 대신 운동화. 조수석엔 커피 한 잔과 조그만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 나름의 보험이었습니다. 며칠간은 평범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사람들을 태우고 오후가 되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구는 술에 취해 욕을 퍼붓고 누구는 한숨만 쉬었지요. 택시기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이럴 줄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며칠째 되는 날, 드디어 그는 제 차를 탔습니다.
퇴근 무렵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심스럽게 택시 문을 열었지요. 그 얼굴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현우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모를 겁니다. 그날 집에서 본 사람은 말끔한 양복 차림의 장인 후보였고 지금 내 앞에 나는 낡은 택시기사였으니까요. 어디로 가시죠? 제가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시계를 흘깃보며 말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로요.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붉은 노을이 지고 라디오에선 조용한 클래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연신 카톡창을 넘겼습니다. 입가에 스치는 미묘한 미소. 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구에게 웃는 걸까? 신호에 걸려 차가 잠시 멈추자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지만 제 귀엔 또렷이 들렸습니다. 응. 이제 퇴근해 오늘은 그냥 집에 가야지. 아니, 지난번엔 들켰잖아. 조심해야지.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잖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창 너머로 지나가는 불빛들이 흩어졌습니다. 역시 내 촉이 틀리지 않았구나. 그는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후회하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그 표정조차 제겐 거짓처럼 보였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는 인사도 없이 내렸습니다. 저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라고 했던 그의 목적지는 실제로는 한적한 카페 골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커피숍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 둘은 자연스럽게 마주 섰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그를 가볍게 밀쳤고 현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딸에게 한 번도 그렇게 다정하게 하지 않던 손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라디오에서 누군가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 그게 제일 어렵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기를 꺼내 다시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그의 말투, 그리고 그 짧은 대화. 지난번엔 들켰잖아. 조심해야지. 그 한 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현우 씨 요즘 뭐 바쁘대? 글쎄요. 지난주엔 야근이 많다고 하던데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야근이라 참 편리한 단어지.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그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번엔 식당이 아닌 모텔 골목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제 딸의 인생을 망칠 사람입니다.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증거를 잡자. 다음 날 택시의 블랙박스를 새로 교체했습니다. 녹음 기능이 탑재된 기종이었지요. 아내에게는 손님 소리 녹음하려고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 밤 기회가 왔습니다. 현우가 또 제 차를 탔습니다. 이번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넥타이가 느슨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기사님, 사람 믿는 게 뭔지 아세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한테 이득되는 쪽으로 믿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거래지. 그 말에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남자가 내 딸에게 사랑을 말했단 말인가?
그럼 진짜 사랑은 없다는 겁니까? 제가 일부러 물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진짜 사랑. 있죠. 하지만 오래 안 가요. 결혼은 결국 현실이에요.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해도 한 달이면 알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심이 없다. 딸에게 사랑을 말하면서도 다른 여자를 만나는 남자. 그리고 결혼을 거래라 말하는 사람.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기사님. 인생이란 게 다 그런 거예요. 착하면 손해보는 거고, 믿으면 배신당하죠. 그리고 그는 웃으며 내렸습니다. 차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현우 씨 이걸로 충분해. 그날 밤 저는 녹음 파일을 컴퓨터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의 말투, 태도, 웃음소리, 그 모든 게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화가 나기보다 슬펐습니다. 딸이 저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 사랑을 믿고 행복을 꿈꾼다는 게 너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엔 현우 관찰 일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대화, 표정, 행동.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의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습니다. 결혼 전까지 진실을 밝힌다. 단, 내 딸이 다치지 않게.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빗방울이 흘러내리며 내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그가 정말 어떤 인간인지 끝까지 보자.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블랙박스 속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결혼은 결국 거래지.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랑은 그렇지 않아. 그러나 아무리 증거를 모아도 그걸 딸에게 보여줄 용기는 쉽게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딸의 얼굴이 너무 선명히 떠올랐으니까요. 그날 아침 저는 택시 안에서 커피를 홀짝이며 생각했습니다. 직접 확인시켜야겠다. 딸이 내 말을 믿지 않아도 그 남자 스스로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한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우를 다시 손님으로 태우되 대화를 유도하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자신을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금요일 저녁, 퇴근 무렵의 거리엔 차들이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차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목소리, 서울대입 구역까지 갑니다. 그였습니다. 현우. 그날 그는 잔뜩 짜증이 난 얼굴이었습니다. 셔츠 단추가 2개쯤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히 걸려 있었지요. 손에 들린 휴대폰을 탁자처럼 무릎에 올려두고 연신 화면을 내리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란 건 참 피곤하네요. 그의 혼잣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여자 얘기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 앞두고 사람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겉으론 순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만 챙기고. 그 말에 제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가 지금 말하는 여자가 혹시 내 딸인가? 그럼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하지 말아야죠. 제가 말하자 그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럴 순 없죠. 이미 부모님께 다 인사드렸는데요.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에요. 사람은 결국 손익을 따지며 사는 존재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블랙박스의 빨간 불빛이 점점 더 선명하게 깜빡였습니다. 그의 말 하나하나가 녹음되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모든 녹음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화면을 켜둔 채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수진에게 보여줘야 할까? 아니면 결혼식 당일에 폭로해야 할까?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접 시험해보자. 그가 얼마나 사람을 얕보는지, 그가 정말 내 딸을 사랑하는지. 며칠 뒤 저는 다시 택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택시기사가 아니라 시험관의 마음으로.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제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탑승했습니다. 그 여자는 지난번 커피숍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여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웃었고 손이 맞닿는 순간에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남부터미널 쪽으로 가주세요.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우리 언제쯤 말할 거예요? 결혼식 다가오잖아요. 그 말에 저는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조용히 해요. 지금은 말할 때 아니에요. 그럼 언제요? 계속 이렇게 속일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그 대화는 그대로 블랙박스에 녹음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쿵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님, 결혼하시나 봐요. 제가 일부러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뭐. 그냥 형식적인 거죠. 부모님이 원하셔서요. 그럼 신부는 행복하겠네요. 그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랑한다고 믿겠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변하죠. 그 말에 옆에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정말 나쁘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넌 그런 내가 좋다며. 순간 제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이런 인간이 내 딸과 결혼한다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이걸 터뜨리자. 딸이 직접 듣게 하자. 그 남자의 진심을 모두의 앞에서 밝히자.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USB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이 거래라 말하는 사람과는 살지 말아라. USB를 봉투에 넣고 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딸 수진이와 현우가 함께 나왔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지요. 아버지,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내일 결혼식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야. 내일 이야기하자. 그 순간 현우의 눈빛이 저를 스쳤습니다. 그는 짧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장인어른, 내일 뵙겠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는 듯한 눈빛. 그가 돌아선 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내일 내가 말한 그 결혼이 어떤 거래인지 모두 알게 될 거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혼자 생각했습니다. 딸이 상처받진 않을까? 아냐, 난 우리 딸 지키려는 거야.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결혼식장 복도에는 하얀 장미가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웃으며 자리로 들어갔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랑 김현우 군과 신부 정수진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주머니 속 USB를 꺼냈습니다. 내 손끝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보여줄 때다. 결혼식장 복도는 흰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에서는 부드러운 클래식이 흘러나왔고 하객들의 웃음소리가 웅성웅성 섞여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축하의 말을 건넸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상하리만큼 무거웠습니다. 오늘 끝을 보자 누구를 위해서든 이건 해야 한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딸 수진이가 있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채 거울을 보고 있던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그 웃음이 너무 밝아서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쁘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현우 씨가 오면 바로 예식 시작한대요. 그래, 그래. 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아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 순간 머릿속에 메모지가 스쳤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걸 꺼내는 건 너무 잔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고 그 미소를 짓밟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해버리면 이 아이는 평생 상처로 남을 거야. 잠시 뒤 신랑 입장. 현우는 흰 장미꽃을 단 단정한 턱시도 차림으로 입장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어색하지 않은 미소를 지으며 모두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미소, 그 웃음 하나가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딸의 앞에서는 따뜻한 미소,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어 있는 얼굴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현우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머니 속 USB를 3개 쥐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신랑 측에서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불빛이 꺼지고 모두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부 측에서도 영상이 하나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제가 전달한 USB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주신 파일이라 해서 틀어드릴게요. 진행 스태프가 그렇게 말했지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영상처럼 시작됐습니다. 행복한 두 사람의 사진들, 음악, 웃음소리. 그런데 10초쯤 지났을 때 화면이 멈췄습니다. 짧은 정적 후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결혼은 거래예요. 사랑은 한순간이고 결국 남는 건 조건이죠. 순간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그 다음엔 택시 안의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결혼해도 한 달이면 알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목소리는 분명 현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꺼요. 당장 꺼요. 그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결혼은 형식일 뿐이에요. 부모님이 원하셔서 하는 거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제 딸은 서서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 씨 지금 이게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누가 이런 짓을. 그 목소리, 당신 목소리잖아요. 수진의 외침이 식장을 울렸습니다. 순간 현우가 제 쪽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장인어른,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손에 들린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울면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빠 진짜예요?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널 지키고 싶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넌 그 사람을 사랑했잖아. 내 말로는 믿지 않았을 거야. 현우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이건 불법이에요. 몰래 녹음한 거잖아요. 그의 말이 끝나자 하객 중 누군가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정말 자기가 한 말이라는 거네. 식장은 순식간에 웅성거림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우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딸은 무너져 내렸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지요. 예식이 끝난 후 식장은 쓸쓸했습니다. 꽃 냄새 대신 술 냄새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드레스를 입은 채 식장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수진아,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괜찮아. 이제야 내가 진짜 알아버렸잖아. 그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처음엔 아빠가 너무 의심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 말이 다 맞았어요. 저는 그 아이의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내가 너무 늦게 말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식장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꽃잎이 흩날렸습니다. 햇빛이 강당 벽면을 비추며 하얀 드레스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그 아픔이야말로 진짜 회복의 시작이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택시 운전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피곤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택시를 몰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딸의 인생은 무너졌지만 거짓으로 쌓인 행복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의 일은 마치 한 편의 꿈 같았습니다. 너무 선명해서 잊을 수도, 너무 아파서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꿈이었지요. 수지는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하얀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거실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 그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결혼식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현우, 그 옆에 자신. 그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빠.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다는 걸요. 며칠 전 현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가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통쾌함도 아닌 그저 공허함 뿐이었지요. 사람은 결국 자기 선택으로 무너지는 거야. 수지는 요즘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 복지관에 가서 식사를 도왔지요.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돌아오는 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저 현우 씨 용서할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도요. 용서하지 않으면 저만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미소는 담담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딸은 나보다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
며칠 뒤 택시 운전석에 앉아있던 제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야, 내가 몰던 자리에서 요즘 젊은 기사 하나가 일한다더라. 그 친구 말이야 운전 중에 항상 라디오를 끄고 있대.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조용하겠네. 그래. 대신 가끔 손님이랑 얘기하면서 사람은 믿어야 살조라더라.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게 현우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것도 따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수진이 제게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현우 씨가 보냈어요.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그날 이후 제 삶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건 제 잘못이지만 저를 멈춰 세운 건 장인어른이었습니다. 편지 끝에는 덜 마른 잉크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냥 두자. 그도 이제 자기 길을 가겠지. 그날 밤 수지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도 일 그만둬요? 일. 택시요. 이제 쉬셔야죠. 그럼 나 뭐하고 살아? 글쎄요. 아빠 이야기 좀 써보세요. 사람 믿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사람은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말. 믿음이 깨졌던 자리에 다시 희망이 자라나는 순간이었지요. 그날 이후 저는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정혜수 인생 기록이라 제목을 붙였지요. 그리고 첫 문장을 썼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믿음을 시험당한다 하지만 끝내 용서가 남는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칠 때마다 그날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택시 안의 조용한 불빛, 결혼식장의 하얀 장미, 눈물을 흘리던 딸의 얼굴.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챕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바람 좀 쐬러 갈까요? 그녀는 차를 몰고 근교 강가로 갔습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물 위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젠 괜찮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그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아빠, 전 결국 아빠 닮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그럼 됐지 뭐. 그날 밤 저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람을 믿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른다. 창밖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피아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문득 제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끝났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시작일지도 모르지.